자, 1번. 자, ABC 경계 진앙 위치 진원 깊이별로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판의 이동 방향을 여러분들 판별해야 되는데 실제로 두 개 판이 만났을 때 수렴을 할 때 좀 더 밀도가 큰 판이 섭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섭입하는 과정에서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이 분포하게 되고 천발 지진 영역에서 신발 지진 영역 이 방향으로 섭입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천발과 신발 그러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영역은 현재 천발 신발 따지게 되면 왼쪽 방향으로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판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B 경계의 판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A, B를 따졌을 때 A가 섭입하는 판이니까 밀도가 더 크겠지? 자, 화산활동은 니은보다 기억에. 참고로 화산활동은 섭입당한 판에서 일어납니다. 참고로 지금 그림상에서 지금 경계가 주황색이라면 섭입을 하고 자, 섭입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 마그마가 그대로 상승해서 분출이 될 거니까 화산활동은 분출되는 걸 말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섭입당한 판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B와 C 경계지역 하부 멘틀 대륙 상승부 아니지. 실제로 섭입하게 되면 현재 어느 정도 700km 정도까지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체류 계속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충분히 누적이 되게 되면 이게 하강하면서 하강하는 플룸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승부 존재한다는 말은 틀렸다. 자, 2번. 자, 화성암 분류 나와 있고 나는 마그마 생성 지역 나와 있습니다. 자, 암석의 조직 A로 적절하다. 지금 A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에 감남암, 반려암, 섭록암.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심성암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입자 큽니까 작습니까? 입자가 위쪽에 현무암, 안사암, 유문암은 입자가 작은 화산암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립지란 말 쓰지. 그리고 감남암, 반려암, 섭록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심성암이 되는 거고. 됐나? 실제로 감남암 빼고 실제로는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 이게 심성암 되는 거고 화산암은 세립질, 심성암, 조립질 되겠죠? 그래서 입자 크기 가지고 나눈 거니까 A는 암석이 조직해도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기역에서 마그마 생성되는 가장 큰 원인. 자, 기역. 요거는 지금 현재 해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해령 같은 경우에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제 상승함으로써 압력이 감소해서 현재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높게 되는 거지. 무슨 암질? 현무암질. 자, 그리고 니은. 자, 디귿에서 니은에서 생성된 마그마, 디귿 생성된 마그마, S열통 돼 있는데,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섭입하게 되면, 자, 섭입한 해양 지각이나 퇴적물로부터 물이 빠져나오는 거지. 탈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물을 공급받은 멘틀이 용융점 낮아지면서 부분 용융하게 되는 거지. 무슨 암질? 현무암질. 디귿은 현무암질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이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대륙 지각이 높게 되는 거지. 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지. 그래서 우리가 또는 화강암질 또는 무슨 암질? 유문암질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을 만들어줄 거니까 자, SiO2 함량 자, 기준값 얼마입니까? 52와 63이 되겠죠? 그래서 현무암질의 SiO2 함량이 더 적잖아. 유문암질이 많고. 됐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3번. 음량 측시법에 대한 학생 대화. 해수면 탐사선 방출된 음파 맞고. 자, 백엔어 대륙 이동설 아니지. 이거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자, 반사파가 되돌아가는 시간. 깊이가 깊을수록 수심이 깊을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는 거지. 서로 비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좀 더 깊이가 깊은 해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자, 4번. 자,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특징 쭉 나와 있는데, 자, 넘어갑시다. 이거 좀 확 볼게. 자, 확대해서 보게 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각각 동전 30, 20, 10. 자, 이거를 내가 막 흔들어가지고, 한번 흔들었을 때, 어쨌거나 동전은 앞, 뒤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확률이, 앞이 나올 확률, 뒤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50%잖아, 맞지? 50%인데, 이건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도 마찬가지야. 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감기 시간이 지나면 반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이거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야. 워낙에 봐봐, 예를 들어서 이 필통 하나만 하더라도 원자수가 엄청나게 많잖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무작위로 일어나면 어쨌거나 총량을 고려해 보면 어쨌거나 반감기가 지나면 반은 변해 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행 과정 쭉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볼게. 자, 봤을 때 처음에 10원짜리 같은 경우에 자, 30에서 15가 된 거죠. 15에서 8, 8에서 4, 4에서 2.
계속 반반반 남는 거잖아. 됐나?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가 지금 뭐 20개, 10개 이렇게 되겠지만 다 다음 횟수가 될수록 계속 거의 반씩 남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실험을 하려면 지금 이 문제에 30개, 20개, 10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수가 많을수록 더 정확하겠지. 어쨌거나 지금 반반씩 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붕괴될 확률이 같은 경우 붕괴될 확률 다 똑같잖아, 맞지? 지금 확률이 50으로 똑같잖아? 자, 방사성 동위원소 최초 개수가 많을수록 반감기가 길다. 아니죠. 지금 뭐 30개든 20개든 10개든 모두 다 한 해 했을 때 거의 50%씩 남고 있잖아. 반씩 남고 있잖아. 그러면 확률 같기 때문에 어쨌거나 앞에 수에 무조건 반이 남는 거지. 맞지? 그래서 수가 많다고 해서 이건 현재 반감기가 변하지 않는 거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래 반감기는 수량 상관없이 계속 일정 유지되잖아. 그걸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반감기가 같은 경우 남은 방사성 동위원소 개수가 많을수록 같은 시간 동안 붕괴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개수도 많다. 당연한 얘기죠. 어쨌거나 전체 양의 반이 변할 건데 앞의 양이 많을수록 반으로 변하는 것도 많겠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한 번 반감되면 얼마 남습니까? 50. 50이 변해서 50이 남는 거잖아. 예를 들어 1000개였다. 그러면 얼마 남죠? 500개 남고 500이 변한 거잖아, 맞지? 당연히 많을수록 변한 건 많겠지. 그걸 말하는 거고. 자, 마지막에 남은 모원소 질량과 생성된 자원소 질량으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 최초 질량 알아낼 수 있다. 자, 이거죠. 어째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랬지. 원래 방사성 원소만 있다가 이게 지금 자원소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총량은 원래 있던 처음의 양이 되겠지. 그래서 현재 이 값은 둘이 합이 총량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실험에서도 남아있는 게 두 개다. 변한 거 다 합치면 그 앞에 거 수가 나오겠지? 계속 거슬러 가게 되면 처음 수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됐나? 어쨌거나 둘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원래 처음 양. 됐죠? 자, 넘어갈게. 자, 5번 갈게. 자, 현생 누대 동안 삼엽충과 완종류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기억식이 오존층이 존재하였다. 참고로 오존층의 역할이 뭐죠?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거지. 원래 물도 자외선 차단시킬 수 있지. 그래서 물 속에서 먼저 생명체가 탄생을 한 거였지. 원래 처음에는 오존층 없었습니다. 없다가 우리가 최초로 광합성하는 애들이 누구죠? 광합성. 남세균, 남조류 기억납니까? 얘들이 광합성 했거든. 그럼 산소를 만들어내면 자, 물속에 살고 있던 애들에서 산소가 대기로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기에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O3를. 그러면 최초의 육상생물 나온 게 언제였죠? 아셔야지. 최초의 육상생물 나온 건 실루리학이죠. 알아야 돼. 이건 외워야 돼. 됐나? 그러면 실루리학이면 어쨌거나 고생대부터 나왔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고생대 때 오존층 생겼다? 아닙니다. 원래 그 전에 성칸브레 시대 말 때 이미 형성이 됐어. 근데 그때는 오존층이 있긴 있지만 두껍지 않았어. 충분히 자외선을 막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오존층은 성칸브레 시대 말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엽충이 기억 시기에 거의 소멸하잖아, 맞지? 그리고 현생 누대라고 그랬어. 현생 누대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고생대 시작이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바로 현생 누대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이 전체 기간이 0에서 현재까지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으로 본다면 고생대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중간 삼엽충이 멸종한 것 언제였죠? 고생대 말이었지? 그래 약 2.5억이 되겠지? 판계 형성하면서 현재 많이 소멸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기억이 지금 고생대 말이란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오존층은 상관없겠죠. 오존층은 다시 말하지만 선칸브레 시대 말이었습니다. 자, 완종류 과의 수가 니은, 디귿, 리을되어 있는데 자, 니은, 디귿. 다시 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왼쪽 시간으로 본다면 왼쪽 시작 자체가 고생대 시작이잖아, 맞지? 현재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금 기억과 디귿이 유사한 기간이 되겠죠. 맞나? 자, 그리고 이게 고생대가 될 거고 참고로 다시 고생대 다음에 중생대와 신생대가 있잖아, 맞지? 참고로 이 중간에 크게 멸종하게 된 리을, 요게 중생대와 신생대에 구분하는 경계가 되겠지. 됐나? 자, 그러면 어쨌거나
완종류의 과의 수를 보게 되면 기역 때 많이 소멸했잖아, 맞지? 그러면 그 말은 디귿 때 거의 많이 소멸했다 그 말이 될 거잖아. 됐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기금 보게 되면 완종류 과의 수라 했으니까 기역보다 이전에 많았지? 기역 이후에는 적잖아, 맞지? 그러면 니은 디귿 때 많았겠지. 기역과 디귿이 동일한 시기니까. 자, 히말라야 산맥. 자,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신생대죠. 정확히 말하면 3,800만 년 전부터 부딪혀서 형성되기 시작했지. 됐나? 어쨌거나 신생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리을 기간에 생존했던 해양생물. 자, 봐봐. 아직 디귿 리을이면 신생대가 아니잖아. 아직 안 부딪혔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자, 이거 원래 인도 누구와 누가 부딪혀서 만들어진 거야?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이죠. 맞나? 그런데 원래 인도판이 아니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지. 이 전체가 한 세트야. 인도와 호주라는 대륙이 있고 그 주변에 바다까지 다 합쳐서 이게 하나의 판이야. 그래서 얘가 접근하게 되면 먼저 해양판이 먼저 부딪히는 거지. 섭입하는 거잖아, 맞지? 섭입하다가 나중에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여러 해저 태적물들이 그 사이에 끼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대륙끼리 부딪히면서 밀려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은 자, 지금 신생대 때 부딪히게 될 거니까 중생대 때 살았던 여러 가지 해양생물들의 화석도 같이 밀려서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 히말라야 산맥 가면 요 암모나이트 화석, 중생대 대표적인 해양생물 화석인 암모나이트 이거 관광상품으로 많이 팝니다. 그럼 존재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봐봐. 자, 이 순서만 잘 정하면 돼. 순서만. 자, 이거 봐볼게. 자, 문제에서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자, 단층의 왼쪽 보게 되면 BDC가 있잖아, 맞지? 제일 위에 C가 있어. 제일 위에 C가 있는데 아래층에는 D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현재 D가 포함되어 있는 층은 아래층이 해야 되지. 그럼 시간적으로 봤을 때 D가 있는 것은 6과 5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지. 나이가 더 현재 보면 더 밑에 있는 것도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지? 그리고 마지막 밑에 있는 것은 B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B는 지금 4나 3이 돼야 되는데 순서, 요 세 개가 순서가 돼야 되니까 마지막 거는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서로 시간적으로 달라지니까. 됐나? 그러면 결정을 하면 5, 4, 3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아래 거는 당연히 아래 거는 1 또는 2가 되겠죠? 꼭 2가 아니라 1 또는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모르는 거지? 자, 이거 맞게 미안. 이거 맞게. 자, 그리고 B와 D. 얘 보면 BD 같이 나왔잖아, 맞지? BD 같이 나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4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4가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밑에는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리고 4 위에 뭡니까? 5 또는 6이 되겠지? 맞나? 물론 여기서 4, 5니까 5가 될 거야. 근데 이거는 꼭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자, 밑에는 3, 2, 1 중에 될 겁니다. 요거 맞게? 순서만 정할게. 자, 그런데 자, 생각해보자. 지금 밑에 역단층 그랬는데 역단층이면 지금 4와 4 요게 맞잖아, 맞지? 그럼 이게 4라는 건 명확하고 이거 4 위에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 4 위에 5 있죠? 그럼 이 오른쪽도 역시 4 위에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왼쪽도 4 밑에 뭐가 있지? 4 밑에 3이 있으니까 얘도 이제 확정해서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됐나? 그러면 밑에 나머지 2 또는 1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마지막 기역에 산출될 수 있는 화석, 기역. 요거 번호 몇 번이죠? 3번이지? 자, 기역 3번. 3이 될 수 있는 건 A와 B. 이 두 개 가능하겠지? 마지막. 이 지표의 최저가 6이 드러난 지역이 있다. 6이 있습니까? 아까 제일 위에 있는 거 5로 확정됐잖아, 맞지? 6은 될 수 없는 거지. 수고했습니다. 자, 7번. 북극 주변 표층 해류 방향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역. 북극 주변 해류 모두 기역 방향 회전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표층 해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 중에 지상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자, 그러면 극부근이기 때문에 고緯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극동풍이 불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바람의 방향과 표층 해류 방향은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바람 방향만 결정하면 될 건데 여러분들 지금 90도 N 이게 북극이 되겠지? 이 아래 영역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현재 아래쪽은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겠지? 위쪽이 북쪽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극동풍,
동풍이니까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지금 이렇게 불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표충이류 방향도 일치할 거니까 지금 기역과 니은 중에 니은과 일치하겠지? 그래서 니은이 된다. A해역 한류, C해역 난류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위도대에 두 개의 해류를 비교했을 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면 자, 그렇게 이동하는 해류는 난류. 그리고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한류가 됩니다. 그럼 C 같은 경우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고 B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 거니까 한류가 되겠지. 그래서 C가 난류, A가 한류. 자, 수온만 고려할 때 표층해수 용존산소 농도,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와 B의 수온을 비교하면 될 건데 자, 지금 B 같은 경우가 좀 더 고위도이기 때문에 수온이 더 낮겠지. 그래서 B에서 용존 산소 농도는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자, 8번. 지중해 주변의 해수의 성질과 그리고 그 해역의 단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염분이 높을수록 물의 밀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가 낮다. 자, 지금 가의 자료 해석인데 최대 밀도선을 보게 되면 오른쪽 갈수록 그 말은 염분이 높아질수록 아래로 내려간다.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맞는 말 됩니다. 자, 나 A에서 표면해수 지중해 쪽으로 이동돼 있는데 자, 지금 북대서양 지중해 인근 해수와 그리고 지중해 해수를 비교해 보면 지중해 해수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더 밀도 크니까 지브롤터 문턱을 넘어서 북대서양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북대서양의 표층수들은 현재 반대로 지중해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디귿. 북태평양 동부 해수 그리고 북대서양 지중해 인근 해수 밀도 차는 염분 차이에 의한 것.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세로축의 값이 동일합니다. 그 말은 수온은 동일한데 밀도가 차이 나는 것 바로 가로값인 염분 차이에 의한 것이 맞는 말이죠. 9번. 자, 동태평양 인근 해역 표층수온 편차 나와 있고 그 해역에 자, 동서방향에 표층수온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볼게.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동쪽 해역의 수온인데 참고로 기본적으로 동쪽 해역과 서쪽 해역을 비교한다면 동쪽 해역의 수온이 더 낮은 거지. 왜냐하면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표층수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서쪽이 수온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은 바로 무역풍에 의한 거니까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지면 이 차이는 동서 간의 수온 차이는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역풍 세기가 약화되게 되면 동서 간의 수온 차이는 더 작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온 편차를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기역은 이거는 현재 평상시와 비슷하겠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자, 동쪽 해역의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역풍이 약해진 엘니뇨가 될 거고 자, 디귿은 굳이 현재 비교하자면 라니냐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동쪽 해역의 수온이 아주 많이 낮아진 무역풍이 강해져서 현재 표층수가 많이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용성이 강해지는 바로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인 바로 C가 라니냐가 되겠지.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아진 엘니뇨 그리고 A는 중간쯤 되는 평상시가 될 겁니다. 자, B는 니은 시기, B는 니은 엘니뇨 시기 맞는 말이지. 자, 무역풍 세기 기역과 니은인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진 거니까 니은이 약한 것, 기역이 좀 더 강한 것. 태평양 척도 인근 해역 동서방향 기울기. 기본적으로 이 동서방향의 기울기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데 이건 바로 무역풍에 의한 거지. 그래서 무역풍 세기가 셀수록 이 동서간의 기울기는 좀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게 되면 디귿이 바로 라니냐이기 때문에 좀 더 무역풍이 강하니까 동서간의 기울기는 좀 더 커지겠지.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태풍 문제인데 어느 해 한반도 영향을 준 새 태풍 이동 경로 나와 있다. 자, 세 개 중에 하나가 나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나에서 태풍의 눈이 보이잖아, 맞지? 태풍의 중심부가 보여. 자, 얘 봤을 때 한반도에 지금 왼쪽을 지나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세 개 경로 중에 왼쪽 지나가는 건 하나밖에 없지? 됐죠? 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역풍대 세 태풍 모두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자, 지금 무역풍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30도 아래지역을 말하지? 자, 무역풍은 동풍이야, 서풍이야? 동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밀려야 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약간 왼쪽 밀린 거 맞지? 그런데 제일 오른쪽,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애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갔죠? 말이 안 맞겠지? 자, 나의 영상은 아침에 촬영된 것이다. 자, 이 영상 원래 가시 영상 또는 적외 영상이 될 거잖아? 가시 영상은 언제만 볼 수 있다? 낮에만. 적외 영상은 낮과 밤 언제든 상관없는 거지? 자, 근데 태양은 어디서 뜹니까?
동쪽, 오른쪽부터 드는 거지. 그러면 일본, 우리나라, 중국 순으로 밝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 아침이라면, 우리나라가 아침이라면 이미 벌써 일본은 해 떴겠지, 그래. 돼 있을 거고. 근데 중국은 아직 해가 떴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왼쪽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아직 안 떴을 겁니다. 아침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어둡겠지? 그러면 이 사진상에 구름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근데 지금 보이잖아. 됐지? 그래서 아침은 아니라는 것. 자, 나의 태풍 한반도 주변 통과하는 동안 H점. 자, 지금 나 태풍이 제일 왼쪽 경로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동안 H점은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기 때문에 시계 반시계. 시계방이 되겠죠? 태풍 오시면 위험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 온대저기압 통과하는 어느 북반구 지역. 자, 단면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먼저 BD를 보게 되면, 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그 사이를 말할 거니까, 현재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C와 D 같은 경우에, 둘 간에, 자, 온난전선, 한랭전선 사이 거리가 멀 거니까 바로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AD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지나지 않으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1, 2, 3은 ABC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2는 자, BD 단면 맞는 말이지. 자, 기역에서 동풍계열 바람이 불고 있다. 참고로 여기는 온대 저기압.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AD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동쪽, 자, 동풍 D에서 A 쪽으로 가는 동풍계열 바람이 많이 불고 있겠지. 자, 그래서 동풍계열 바람 맞는 말. 자, 니은 상층의 층운형 구름. 자, 니은의 상층은 바로 한랭전선 D를 말하는 거지. 한랭전선 뒤쪽은 바로 저군형의 구름이 있지.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다. 자, 12번. 자, 가나는 어느 해 여름과 겨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 그림은, 가 사진은 우리 기출문제 정말 많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뭐에 나왔었죠? 기단이 뭐? 변질.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하면서 이 사진이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어. 자, 지금 가를 봤을 때 지금 구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실처럼 쭉쭉쭉 돼 있잖아, 맞지? 우리가 봤을 때 작아 보이고 얇아 보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 크게 비교한다면 이 구름들은 엄청나게 두꺼운 구름들이야. 됩니까? 어떤 구름이었죠, 이게? 구름 종류가? 기단에 변질 나오면서 서해안에 폭설을 내리는 저군형이었지. 정난홍이었지. 아주 두꺼운 구름입니다. 됐나? 자, 이건 기단에 변질된 것, 저군형이고. 자, 나를 보게 되면 지금 명확하게 이거 실제로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진 자료가 좀 더 확대돼서 더 나왔어야 돼. 어쨌거나 아래쪽 보게 되면 거의 현재 보면 여러분들 동서방향으로 쭉 늘어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요거 기본적으로 동서방향 쭉 늘어져 있는 것 무슨 구름? 무슨 전선? 정체전선, 장마전선에 대한 것. 참고로 구름이 만약 있다면 장마전선은 구름이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아래쪽이 펼쳐져 있는 거지? 정체전선 기억납니까? 자, 무슨 기단? 오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자, 갈게. 자,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과 그리고 장마전선 나왔기 때문에 가가 겨울, 나가 여름 되겠죠? 자, 가의 강수량 한반도 서해안보다 동해안에 많다. 자, 이 구름 덩어리들이 서해안에 들어올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많은 눈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서해안에 당연히 많겠지? 자, 강수량 맞는 표현입니까? 맞는 표현 맞지? 참고로 강수량은 자, 눈과 비, 우박 다 합친 거야. 어쨌거나 녹아서 물이 될 수 있는 애는 다 합친 거야. 근데 비만 말하면 뭐라 말하죠? 강우량. 눈만 말하면 강설량 말하지? 다 합친 거야. 자, 나에서 우리나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단 고온다습. 자, 나. 자, 지금 이 주황색이 전선이기 때문에 이 전선 위쪽은 오츠케 기단이겠죠? 자, 오츠케 기단 성질은 고위도니까 한랭, 바다니까 수변, 오츠크 해, 바다죠? 오츠크 해야. 그래서 한랭, 수변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 평균 기온. 자, 지금 가는 겨울이고 나는 여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인 나가 더 높겠지? 가가 더 낮을 겁니다. 자, 13번. 자, 가봅시다. 지금 지구 자전축 기울기 24.5와 21.5. 실제로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범위를 말한 거지. 현재 얼마입니까? 23.5고 21.5에서 24.5까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가에서 낮의 길이 B가 A보다 길다. 참고로 원래 지구 자전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B라는 지점에서 이 선이 아까 어긋났네. 어쨌거나 이 경로를 따라서 쭉 흔들면 나란하게 움직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빛을 받고 있는 이 구간, 이때는 이곳을 지나고 있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낮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 구간을 지나면 밤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얼만큼의 흔적면 이 길이에 따라서 차지하는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을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낮과 밤 중에 누가 더 깁니까? 밤이 더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자전해서 A라는 지점이 그대로 반대편까지 오더라도 계속 햇빛 받고 있죠? 맞나? 이곳은 계속 낮만 생기는 것이. 그걸 뭐라 합니까? 백야라 그러지. 됐나? 여러분들 반대로 A의 반대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만 되겠지. 이걸 뭐라 합니까? 극야라 그래. 백야의 반대. 어쨌거나 자, 이 그림 한 번만 더 볼게. 자, 지금 A 지점이 현재 원래 이 위치라면 다시 자전해서 이 지점을 싣고 지구가 자전할 건데 반대편에 오더라도 계속 낮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원래 이렇게 접근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마 해설지 내야 됐던 것 같아. 자, 태양이 있으면 자, B가 있는 곳은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 낮입니까 밤입니까? 자, 북반구 요거 여름이야 겨울이야? 북반구는 오히려 겨울이죠? 자, 남반구는? 여름. 이거는 실제로 원래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더 낮 길이가 깁니까? 여름이야. 그러면 여름 해당도가 더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려면 같은 위도에서 이야기해야 돼. 만약 안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A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을 때, 나을 때보다 크다 돼 있는데 A에서 볼게. 연교차. 자, 여러분들 이거 기울기에 비례하는 거죠? 참고로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 생기는 것은 기울기 때문이잖아. 그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 연교차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커질수록 연교차는 커지겠죠.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 기울기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크기 때문에 연교차가 가가 더 크겠죠? 나가 더 작은 거고. 됐지? 자, C에서 하루 길이, 낮의 길이 가을 때, 나을 때보다 크다. 하루 길이. 자, 지금 어쨌거나 하루 길이는 똑같을 거고 낮의 길이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딱 그 경계값이 있습니다. 뭐 낮이나 밤이나 딱 결정이 좀 어렵잖아, 맞지? 그런데 명확하게 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는 기준선에 비해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죠. 왼쪽에 있단 말은 어쨌거나 자전할 때 물론 반대편에 갈 수도 있겠지만 낮이 생겨 안 생겨? 낮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현정민 나 같은 경우에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C 같은 경우에 그대로 돌게 되면 거의 반만 유지가 되겠죠? 물론 끝에 있을 때 거의 경계값이 와 있는 거고. 그런데 나는 어쨌거나 기준선에 비해서 왼쪽 낮의 영역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현재 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나?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별의 분광형 흡수선 상대적 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억. F형 별에 헬륨 존재하지 않는다. 자, 지금 F형 분광형을 보게 되면 헬륨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광형이라는 것은 이 흡수선들은 별 표면에서 빛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별의 대기 입자들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 흡수선에 나와 있는 이 특징을 비교하면 대기 입자의 종류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대기 입자 종류는 거의 다 대기 입자 성분은 별의 크기에 따라서 다 그래도 대기 성분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분광형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거야. 근데 별은 수소와 헬륨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 이 문제에서 기억에서 묻는 것은 F형 별이 헬륨을 가지고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묻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별들은 헬륨과 수소가 많기 때문에 헬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는 거지. 분광형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니은 색지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수소 흡수선 세기가 강하다. 자, 마이너스란 말은 원래 제로가 되는 것이 A형 별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란 말은 좀 더 고온을 말하는 거예요. 좀 고온일 때 A형 별보다 좀 더 고온일 때 수소선 지금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왼쪽 감에 따라서 점차 약해지고 있죠. 그러면 강해진단 말은 틀렸다. CA 흡수선, 칼슘이나 철 같은 이 금속선들은 기본적으로 저온인 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온 별보다 저온 별에서 강하다. 맞는 말 되겠지. 자, 갑시다. 자, A와 B 등급과 분광형 지구에서 관측한 데 있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봐. 지구에서 관측한 거랬어. 기존에 지금까지 문제 중에 지구에서 관측한 이렇게 돼 있는 문제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 그런 문제 없었어. 일단 한번 볼게. 왜 그런지 나중에 볼게. 자, 기본적으로 원래 람다 맥스하고 T하고는 서로 표면 온도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잖아. 그러면 람다 맥스라는 것은 현재 오른쪽 그래프를 봤을 때 최고 봉을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각각 보게 되면 자, 기역과 니온 중에 누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겁니까? 기역. 더 왼쪽에 있으니까 더 짧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분광형의 온도가 나와 있는 거잖아, 맞지? 자, A0와 G2 누가 더 온도 높지? A0. 그러면 A가 기역, B가 니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A는 주결성, B는 적색 거성. 자, A0, 자, G2. 잘 알죠? 누굽니까? 태양. 자, 태양의 절대 등급 얼마라고? 4.8인데 우리가 5라고 기억하자 그랬지? 자, 그러면 얘는 G2에다가 5니까 B는 태양일 가능성이 높겠지? 어쨌거나 태양과 비슷하네. 자, 태양 주결성 맞습니까? 맞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누구 기억하랬지? A0 기억하라 했잖아. A0는 얼마라고? 0 또는 1 정도. 됐나? A0, 0. 둘 다 뭡니까? 주결성. 이건 기억해야 돼. 이거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현재 HR 도상에서 주결성 쭉 그 영역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결성이다. 자, 별까지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자, 별까지 거리. 뭐에 비례한다? 겉절이. 겉절이 기억납니까? 기억나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이 값은 거리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으면 겉절이 얼마 나와? 0. 그 말은 거리가 원래 10파색이었죠? 원래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10파색이라는 동일한 거리에 두고 등급 매긴 거니까. 어쨌거나 거리는 겉절에 비례한다.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다 나와 있죠? 7에서 0 빼면 얼마? 7. 7에서 5 빼면 2. 그러면 A가 더 멀다는 거지? 자, 디귿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 별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자, 같은 면적에 같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물어봤지? 그러면 같은 면적에 같은 시간 동안 에너지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표면 온도지. 원래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를 뭘 말하지? 슈테판 볼츠만 법칙 시그마 T의 사성이죠.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잖아. 이미 벌써 온도 나와 있잖아. A와 B 중에 누가 더 커? A가 더 크죠? 맞지?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A를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나옵니까? 니온이 더 커 보이지? 이래서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원래 이 용어 자체, 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방출되는 에너지 따지면 원래 시그마 T의 사성에서 결정되잖아, 맞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A인 파장만 물어봤잖아, 맞지? 자, 원래 그래프는, 여러분들, 그래프 이거 플랑크 곡선 기억납니까? 클수록, 기본적으로, 원래 이건 다 일단 주결성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주결성이면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도 람다 맥스. 일단 그놈이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 높기 때문에 최고봉이 왼쪽에도 있지만 표면 온도가 높으면 작은 애들, 온도보다 작은 애, 온도가 낮은 애들보다는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면 원래 기역 같은 경우에는 니은을 다 덮은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이거는 같은 거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빛이 오다가 거리가 멀면 에너지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표면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강한 놈이 저 뒤에 있어. 그럼 어쨌든 우리가 도달한 에너지는 적겠지. 그 말이야. 지금 문제상에서 기역과 니온 중에 누가 멀리? 기역인 A가 멀리 있단 말이지. 근데 멀리 있더라도 표면 온도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 최고봉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런데 도달하는 에너지는 약해진다. 그 말이지. 됐나? 원래는 나오는 에너지가 어때다? 더 많은 거죠. 모든 파장이 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면 온도 낮은 애보다 큰 놈이 다 덮게 됐기 때문에. 됐나? 모든 파장이 다 많은 거야. 참고로 밝기와 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인데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지? 거리 제곱의 반비례 기억하셔야 돼. 거리 얼마 잘 나옵니까? 10 잘 나오죠? 그러면 100배 차이가 날 거고 몇 등급 차이? 5등급 차이. 자, 16번.
자,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 지내고 있는 A, B, B' 쭉 나타냈는데, 자, 갑시다. B는 B''로 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광도가 1인 게 태양이라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B는 태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A 중심부에 대류핵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대류핵. 이 말은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큰 놈이죠. 우리 태양은 작은 놈이지? 지난번에 질량이 얼마쯤 됐죠? 질량 크다는 말은? 태양 질량, 몇 태양 질량? 1.5 태양 질량. 태양보다 조금만 더 크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표면 온도가 25,000에서 만 아주 온도 높은 애죠? 큰 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B에서 PP 반응보다 CNO. 자, 우리 태양은 어떤 반응이 더 우세하다? PP가 더 우세하다. 이것도 1.5 태양 질량 기준이었죠? 참고로 A 같은 경우에 CNO가 더 우세하겠지. 자, 넘어갈게. 자, 중심부 온도는 B가 B'보다 높다. 자, B는 태양 주결성이고 B는 거성되고 있잖아, 맞지? 참고로 주결성은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 이거 다 소모하고 나면 정력학적 평이 깨지죠. 누가 커집니까? 내부 압력 밀어내는 것. 그리고 끌어당기는 중력. 누가 더 커? 중력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내부 압력이 약해졌잖아, 맞지? 에너지를 만들어야 열을 발생시켜야 압력 발생할 건데. 그거 수축하는 거지? 수축하면 무슨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면 어쨌거나 에너지를 더 발생하고 있잖아.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얼마까지 가야 돼? 1억까지 도달하면 무슨 반응? 헬륨 핵 융합 반응. 어쨌든 온도 올라간단 말이잖아. 맞나? 주결성을 벗어나온 뒤에 계속 중심부의 온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서 외부의 외곽층을 팽창하는 거지. 그러면서 표면 온도는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중심부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 됐나? 자, 그래서 B의 B' 온도가 더 높다는 것. 됐죠? 17번. 서로 다른 형태의 은하 A, B, C. A는 막대 나선 은하, B는 타원 은하, C는 불규칙 은하 될 겁니다. A 은하의 형태 구형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세분한다. 참고로 구형에 따라 나눈 것, 실제 납작한 정도에 따라 나눈 것, 이게 바로 타원 은하를 나눈 거지. 타원 은하는 중심핵이 전체 형태 자체가 얼마나 납작한지에 따라서 이 제로에서 이 세븐까지, 이 제로는 구형, 점점 숫자 커질수록 점차 납작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C는 B보다 은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 자, 성간물질은 불규칙 은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나선 은하, 그 다음이 타원 은하.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 적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잘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늙고 붉은 별이 많다 그랬지? 자, 대부분 K사 A 형태. 자, K사는 실제로 아주 멀리 있습니다. 너무도 멀어서 현재 그 형태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아주 멀리 있어서 아주 작은 별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형태를 알긴 어렵다. 자, 18번. 자, 외계행성 동반한 별 A가 지구 별 B 사이 통과할 때, 자, 여러 가지 빛 현재 관측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밝기를 관측하는 건 누구? 앞에 있는 별입니까? 멀리 있는 별입니까? 멀리 있는 배경별을 실제 밝기를 관측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가까이 있는 배경별 그 사이에 있는 가까이 있는 별 A가 만약 행성을 가졌다면, 자, B의 밝기 변화가 규칙적으로, 대칭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행성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볼게. 자, 지금 외계 행성계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 맞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게 되면 우주망원경이 먼저 보게 되겠죠. 맞나? 현재 이게 지나고 오면 나중에 지구에서 오른쪽에 볼 거니까 지구에서는 그 뒤에 보게 될 거고. 그래서 경로상을 본다면 시간 순서는 우주망원경 본 게 먼저 되게 될 것이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나 그래프에서 먼저 행성에 의해서 밝기 변화가 생길 건데, 지금 회색하고 검은색을 본다면 회색이 먼저 나타났죠. 그래서 회색인 B가 바로 먼저 볼 수 있는 우주망원경이 된다 그 말이지. 시간상의 현존명 흐름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전은, 자, 검은색 실전 A는 바로 지구에서 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B와 A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에서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결과는 B, 먼저 본 거니까. 자, 먼저 본 거니까 그렇게 될 거다. 자, 니은 A에 의한 B의 밝기 변화 현상은 1년을 주기로 반복된다. 여러분들, 요거 A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죠. 계속 쭉 가는 거지. 이건 일회성이죠. 한번 지나고 나면 끝나는 거지.
자, 이 기간 동안 외계행성 피의 밝기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지속적으로 증가시킵니까? 지금 보면 뭐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증가됐다가 이걸로 끝난 거지. 맞지? 지속적이란 말은 계속 증가시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갈게. 자, 19번 초신성 1A 지금 관측에서 쭉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우주 크기는 기억이 폭발할 때와 니은이 폭발할 때보다 더 크다 돼 있는데, 우주 크기. 일단 우주 크기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지겠지? 좀 더 시간 현존이 과거라면 더 작겠죠? 그걸 묻는 건데, 원래 초신성은 폭발하고 현재 우리가 그 빛이 우리한테 도달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멀리 있을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 실제로 폭발이니까 팡 터지고 말 거잖아, 맞지? 그래서 관측됐단 말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거리가 멀단 말은 좀 더 과거를 본다 그 말이지. 거리가 멀수록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됐나? 자, 그러면 지금 기억과 니은 따졌을 때 일단 거리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건데, 위에서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초신성 절대 등급 어떻습니까? 절대 등급은 일정하지, 광도는 일정하지. 물론 문제상에도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와 관련된 게 겉절이었잖아, 맞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것. 근데 광도가 일정하단 말은 절대 등급이 일정한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 거리는 먼 거지. 그러면 지금 기억과 니은 비교했을 때 지금 겉보기 등급 누가 더 큽니까? 니은이 더 큰 거지. 그 말은 좀 더 먼 거리에 있다. 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그 말은 더 과거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기억이 10억 년이라면 니은은 20억 년. 어쨌거나 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과거니까 크기는 더 커, 작아? 과거니까 크기가 작겠죠. 그걸 말하는 거지. 자, 니은. 자, B의 경우 겉보기 등급 큰 초신성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겉보기 등급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절대 등급은 똑같고 겉보기 등급만 달라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크다. 크다. 그 말은 겉보기 커지면 뭐가 커지는 겁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그 말은 이거 쉽게 말하면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이잖아. 자, 근데 B라고 했단 말이야. B는 물질 밀도가 제로잖아, 맞지? 자, 물질은 뭐 어떤 힘을 작용하죠? 인력, 중력 작용하는 거지.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청력 발휘하는 거지. 그러면 중력도 없고 청력도 없다 그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다 그 말이죠. 자, 물리 배워서 알겠지만 F는 ma. 자, 일단 현재 이거 m이라는 것은 질량인데 어쩌나 대상이 있으면 질량 무조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F와 A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힘이 없다면 A가 있다 없다? A가 없다. 자, 가속되는 정도. 실제로 보면 이 가속되는 정도가 속도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더해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로 더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더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가속도는 속도 변화 정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속도 변화가 있다면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근데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 변화 있다 없다. 그러면 우주가 커지는 이 팽창 속도가 변화가 없단 말이잖아. 그 말은 등속 팽창을 말하는 거죠. 등속 팽창. 이렇게 꽂히면 안 돼. 등속이란 말에 멀수록 더 빨라진다? 이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제일 처음 예전에 봤던 거 볼게. 자, 그대로 지금 우리 은하가 있고 각각의 간격이 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주가 예를 들어서 2배로 그대로 커졌다 칠게. 자, 2배로 커졌어. 거리가 1이 되겠죠? 그 간격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C와 D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C 같은 경우에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2였는데 지금 얼마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지? 자, D 같은 경우에 3이었는데 지금 얼마 되죠? 6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에서 4가 됐단 말은 얼마 증가? 2가 증가. 3에서 6이 됐단 말은 얼마 증가? 3이 증가. 거리가 멀수록 더 멀어진 정도가 더 심한 거지.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 그 말이지. 등속 팽창을 하더라도 이건 다 적용된다 그 말이야. 되겠나?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의 법칙 그대로 따른 거잖아, 맞지? 그냥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겉보기 등 크다 그 말은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수록 멀어진 속도 빠르다. 됐죠? 맞습니다. 됐지? 자, D급 볼게. 밝기를 근거로 추정한 초신성까지 거리 같은 경우, 자, 밝기를 근거로 한다 그랬잖아? 그 말은 우리가 관측한 겉보기 등급 말하는 거지. 그러면 겉보기 등급 추정한 초신성 거리가 같다. 지금 절대 등급이 같기 때문에 거리가 같으려면 뭐가 같단 말이야? 겉보기 같다 그 말이지. 됐나? 거리가 같다 그랬고 절대 등급 일정하니까 겉보기 등급 같을 때 거리 같은 거. 그러면 세로축의 값이 겉보기 등급이잖아?
그럼 곱보기 등급 세로값이 같다 그 말이죠. 됐지? 세로값이 같을 때 지금 A와 C를 비교한 거잖아? 그러면 A와 C 뭐가 다릅니까? 가로값인 적색 편의가 다른 거지? 참고로 이 적색 편의는 뭐에 비례하는 것? 거리에 비례하기도 하고 후퇴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적색 편의가 클수록 후퇴 속도 빠른 거잖아. 됐나? 그래서 A보다 C가 더 크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C가 더 빠르겠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20번. 자, 우주 구성요소 기억, 니은, 디귿 돼 있는데, 자, 기억은 현재 보통 물질 약 5%죠? 그리고 니은, 암흑 물질 약 2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디귿이 68%의 암흑 에너지. 자, 기억과 니은 모두 중력 현상 일으킨다. 물질들은 중력을 일으키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발휘하고 있죠. 자, A에 의하면 니은보다 디귿이 우주 크기 변화 미치는 영향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 실제로 니은 같은 경우에 물질이니까 중력, 자, 디귿은 암흑 에너지 청력을 발휘하는 거지. 지금 변화 시점을 쭉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 이 기울기가 변하고 있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현재 시점을 본다면 이 기울기가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로 변곡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들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원래 초기에 가장 많았던 게 암흑 물질, 그 다음이 보통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가장 적었습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말은 우주 공간이 커지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들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할수록 밀도는 계속 작아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68, 그리고 암흑 물질이 27, 그리고 보통 물질이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실제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이 물질들은 중력을 발휘한다 그랬지? 그러면 물질 총량과 그리고 암흑 에너지 총량, 물질 두 개를 합친 것과 암흑 에너지 양이 만약 동일하다면 중력과 청력이 동일할 거니까 현재 이게 바로 현재 중력이 컸다가 청력이 커지는 그 시점의 변화 시점이 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보통 물질 이걸 그대로 떼서 올려보면 현재 기본적으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이 양을 합친 게 암흑 에너지와 같아지는 시점이 되는 거지. 각각 전체가 현재 암흑 에너지가 50,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암흑 물질이 35, 그리고 보통 물질이 15라고 할 때 암흑 에너지와 물질의 총합 두 개는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문제상에 나와 있는 현재 시점이 되는 거지. 그 말은 이거를 지나게 되면 현재 물질보다는 암흑 에너지 비율이 커지면서 현재 가속 팽창,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 빨라지게 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문제상에 나와 있는 현재 시점을 말해. 근데 문제에서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두 개만 비교한 거잖아? 두 개가 같아지는 것. 이때를 말하는 거지. 이거를 지나게 되면 암흑 물질보다는 암흑 에너지가 좀 더 비율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현재 지금보다는 좀 더 문제상의 현재보다는 과거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은 현재 그래서 현재보다는 문제 나와 있는 나의 현재보다는 좀 더 과거일 때 현재 이 두 개에 영향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어쨌거나 현재는 아니고 좀 더 과거다. 자, 디귿. 각 모델 추정하는 현재 우주 나이. 우주 나이는 기본적으로 우주 빅뱅 이론이니까 원래 크기가 제로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제로가 되는데 걸린 시간. 거꾸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D 같은 경우에 나이가 이 정도라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있다 나이가 가장 많다는 거지. 그래서 A, B, C, D 이렇게 갈수록 나이가 적어진다. A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거. 되겠죠?